오늘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 여정의 실천을 강조했고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신앙생활에 불씨를 지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순시기 첫날인 제수요일엔 머리에 젤을 바르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제수요일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유가족 신정섭 씨를 만나봤습니다. 신 씨는 성당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순담화에서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신앙생활의 불씨를 새로 지피자고 역설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순 담화에서 사순 여정은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시노달리타스 여정인 사순 시기의 수덕이라는 제목의 올해 사순 담화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타볼산에 올라갔듯이 한 분이신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같은 길을 함께 나아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걷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교황은 담화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섰을 때 세 제자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찬란한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을 보는 은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힘들고 낙담시킬지 모르는 시노드 과정 중에서도 그 끝에는 틀림없이 멋지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성경 구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교황의 두 번째 제안은 일상의 수고와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극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 종교성으로 도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황은 시노달리타스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강력한 친교 체험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지로 내려가 우리가 체험한 은총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의 사순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순 시기는 역설적으로 희망의 시간이라고 언급한 정대주교는 특히 사순 시기에는 미사 성제를 통해 믿음의 힘을 길러내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미사 참여와 다양한 신심활동으로 꺼져가는 신앙생활의 불씨를 새로이 지피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오늘은 사순시기의 첫날인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엔 머리에 젤을 얹는 예식을 하는데요. 제수요일의 유래와 제의 의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사순시기를 여는 첫날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역순으로 계산합니다. 사순시기는 정확히 40일은 아니지만 영성적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고행 또는 시련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제수요일엔 머리에 젤을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유다인과 이방인들이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거친 천으로 만든 참회복을 입고 죄를 뉘우치던 관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를 받아들여 사순제 일주일 전 수요일 머리에 젤을 바르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후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제수요일을 사순시기 첫날로 제정했고 복자 우르바노 2세 교황은 1091년 모든 신자가 제2예식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제2수요일에 사용하는 제는 전년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받았던 성지를 태우고 남은 것입니다. 제가 지니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죄를 지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그분께 다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참회와 속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정화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죄와 같이 미미하고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2예식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준성사로서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순 시기의 사제는 참회를 뜻하는 자색 제의를 입습니다. 아울러 기쁨을 나타내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으며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이 사순 시기를 맞아 신자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사목 담당 사제들이 다양한 주제로 특강에 나설 예정입니다. 명동대성당이 마련한 사순 특강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첫 특강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에 열립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사무국장이자 자살예방센터장인 차바오나 신부가 루카복음 15장 6절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를 주제로 가정과 이웃의 생명지킴이 교육에 대해 강의합니다. 3월 6일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충렬 신부가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주제로 특강에 나섭니다. 3월 13일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마테오복음 25장 36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3월 20일엔 요셉나눔재단법인 사무총장 홍근표 신부가 선우경식 선생님의 꿈과 무료병원 요셉의원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27일엔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명동대성당 주임 조학문 신부는 이번 사순 특강이 신자들이 사순 시기를 거룩하게 지내고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가 누구보다 슬프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참사로 딸을 잃은 신정섭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10월 29일 밤 출장을 갔던 신정섭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만나러 이태원에 갔던 딸 신혜진 씨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급히 서울로 돌아온 신 씨는 오직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딸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새벽에 도착을 해서 함께 오후까지 서울에 있는 주요 병원들을 한 8군데 이상 다녔어요. 그때까지는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 애진 씨가 안양의 한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다음 날 오후 3시. 연락을 받고 12시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올해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금융업계에 취직한 지 2달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신 씨는 이 잃어버린 시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도 어차피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으로서 또 부모로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요. 참사 직후 신 씨 부부는 딸 애진 씨와 함께 방문했던 태국 치앙마이를 찾아갑니다. 딸과 함께 했던 기억을 찾아 떠난 겁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종교시설이 보이면 어디든 들어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치앙마이 가면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으로 이제 갔던 거고요. 극락세계에서 그러한 살면서 느꼈던 고통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그 한 아쉬움들을 다 풀어버리고 그저 평안과 안식에 이르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신 씨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종교계와 시민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우연히 방문했던 전주 전동성당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천주교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미사를 봉헌해줬을 때도 딸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해줘서 고마웠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성모 마리아의 마음을 이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빠 신정섭 씨. 신 씨는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평화와 안식을 기도하며 먼 훗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아빠가 너와 함께 아빠의 남은 생을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네가 못 알아본다면 내가 꼭 너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할게. 안녕. CPBC 장현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광화문에 지어졌던 기억공간. 광화문 광장 조성으로 서울시의회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의회가 사용 연장을 거부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억공간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김형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입니다. 시민들이 커다란 피켓을 들고 건물 앞을 지킵니다. 9년 전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기억공간입니다. 당초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장 재조성 사업으로 2021년 11월 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기억공간은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이제 재조성이 끝났고 안전상의 이유로 어떠한 조형물도 전시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서울시의회 앞에서도 공간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회가 공간 사용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월 2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저녁 6시가 지나면 전기가 끊기고 강제 집행이 예고된 상황에도 시민들은 매일같이 기억공간 지키기에 나섭니다. 앞으로 계속 기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흐지부지 없어지면 우리 마음에서도 잊혀지게 되거든요.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적힌 기억공간의 문구. 이 말이 무색하게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12구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 대집행 기한은 이미 넘겼고 공간을 철거하려는 시와 지키려는 유족의 갈등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되풀이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야에서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접근을 없애고 기억공간이나 분향소를 없애면은 참사가 없던 일이 되고 참사 희생자들이 살아 돌아오고 이런 시나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없어질까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통한 참사의 재발 방지. 시민들이 여전히 참사를 기억하고 그 공간을 지키려는 이유입니다. 블랙박스가 근래의 기술로 3분가량 추가 복구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지치지 않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참사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CPBC 김형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